반짝반짝 빛나는 책모닝 1466일차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놓아버린 책이죠. 오늘 157페이지예요. 1466일차고 맨 위에 이기심부터 다시 하겠다고 했어요. 볼게요. 이기심을 놓아버리려는 이유는 죄책감 때문이 아니다. 이기심이 죄이기 때문이 아니다. 이기심이 잘못된 것이라서가 아니다. 이기적인 동기부여는 모두 낮은 의식과 자기 판단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기심을 놓아버려야 되는데 이 이기심의 발단 자체, 동기부여 자체가 낮은 의식에서 내가 잘못할까 봐, 내가 죽을까 봐, 내 두려움에서 시작이 되는 거기 때문에 동기가 그렇잖아요. 의도가 가장 중요하다.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도 살인을 해도 그 의도, 내가 방어하기 위해서인지, 그래서 누군가 또 살해를 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나를 방어하기 위해서인가, 아니면 내가 그 사람의 뭔가를 훔치기 위해서, 아니면 분노로 위해서 살인했는지, 뭐 이런 어떤 근본적인 의도를 참작을 많이 하고, 그래서 의도가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도 이기심은 낮은 의식에서부터 시작한 것이라서 놓아버리고 자기 판단에 의해서 에고의 판단에 의해서 나왔다라는 거죠. 더 정확히 말해 이기심을 놓아버리려는 이유는 단지 이기심이 비현실적이기 때문이다. 현실적이지 않은 거야. 비현실적인데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기심은 결과를 내지 못한다. 낮은 의식에서 자기 판단이기 때문에 결과를 내지 못하는 거예요. 대가만 크다. 결과를 내지는 못하고 대가만 크다는 거야. 대가가 크다. 너무 많은 에너지만 소모할 뿐이다. 굉장히 우리는 뭔가 대가 지불해야 돼. 라고 배웠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면서 힘들게 살아가는 게 삶이고 이런 것들을 제대로 안내해 주는 것이 없잖아요. 그래서 대가만 크고 힘들다라는 거죠. 이기심이 결과를 내지도 못하면서. 낮은 에너지에서. 그래서 너무 많은 에너지를 소모할 뿐이다. 많은 에너지를 소모한다. 그래서 목표 달성과 소망을, 소망 실현을 지연을 시킨다.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애쓰면서 막 우리 지연시키는데 지연시키는지 모르는 거잖아요. 근데 애쓰고 있기 때문에 이 이기적인 그 마음, 판단 분별, 낮은 에너지에서 시작됐던 것들을 놓아버리는 거를 끊임없이 놓아버려라 계속 얘기를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작은 자아는 그 본성상 작은 자아는 죄책감을 지연해 영구화를 시키는 거예요. 죄책감을 지원해서 영구화시킨다. 즉, 죄책감으로 인해 우리는 성취하고 성공하고자 분투하는 것이다. 죄책감 30을 가지고 성공하고 분투하려고 하고 있고 복수심을 가지고 분투하고 있더라라는 거죠. 근데 그나마 150에 복수심을 가지고 힘을 낼 수만 있다면 어느 정도는 하지만 그래도 그게 오래 가면 쭉 내려오죠. 제가 그런 이제 경험이 있죠. 막 그것 때문에 뭐 열심히 막 했단 말이에요. 근데 한계가 있어요. 고군분투하다가 막 힘이 막 완전 그냥 고갈이 되면서 쫙 내려오면서 이제 무기력으로 떨어지는 거죠. 그 낮은 에너지, 200 이하의 에너지를 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연을 시킨다. 내 목표 달성과 소망을 지연시키기 때문에 한 가지 한 가지 뭔가를 할 때마다 뭔가 약속 전에 잠시 5분이라도 잠시 만나기 전에 스탑하고 내 마음이 조급해서 콩닥콩닥 하나? 그러니까 전에는 선생님이 저 이제 사업을 하니까 사업하면서 제일 그 걸림돌이 조급함이다. 조급한 거예요. 조급해서 그렇지. 조급해서. 근데 이제
그게 이제, 그래, 그렇지. 맞는 말씀이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그 조급함의 에너지가 어떻게 뛰고 있는지를 보고 잡아야 되고, 조급하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차분하게. 그쵸? 그래서 명상을 통해서 명상을 하면 고요해진 나를 순간순간 더 늘어나죠. 그 시간들이. 중간중간 그 고요한 시간들이 자꾸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어, 고요해지는 게 뭔지, 조급함이 뭔지가 구분이 돼야 되잖아요. 내가 조급해 하는지 뭐 하는지도 모르고, 내가 지금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그러고 있잖아요. 근데 그걸 알아야 되잖아요. 내가 나를. 그래서 지연을 시킨다. 내가 원하는 것을 지연시키는 것이다. 작은 차는 그 본성상, 이제, 죄책감을, 그래서 죄책감으로 인해 우리는 성취하고 성공하고자 또 분투하는 거. 죄책감을 지어낸 영구화시키고 그 본성상 작은 자아가 계속 죄책감을 지어내서 영구화도 시키고 죄책감으로 인해서 우리는 성취하고 성공하고 분투도 하고 막상 성공을 거두면 성공했기 때문에 죄책감을 느낀다. 성공했기 때문에 또 죄책감을 느끼고 죄책감 게임에서 승리는 없다. 죄책감 게임에서 다시 성공해놓고도 또 죄책감으로 들어가고. 그렇죠? 승리는 없다. 유일한 해결책은 죄책감을 포기하고 놓아버리는 것이다. 죄책감을 포기하고 놓아버리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어떤 죄책감이 있지? 복수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내가 어떻게 엄마를 복수하고 있네? 라는 마음을 가지고 또 죄책감을 가지고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그 부정적인 빨간 낮은 의식에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갔다 200의 용기를 내서 200 이상으로 올라가야 되겠죠. 생각만 하고 있어. 생각에 빠져가지고. 생각만 하고 있고, 생각에 빠져 있고, 행동을 하지 않아. 행동하지 않은 거는 이 두려움에서 생각 안에서만 있는 거잖아요. 어떤 행동을 하지 않는 거. 그래서 자꾸 시도해보고, 시도해보고, 참, 온라인이 참 좋은 게 이러나 저러나 이렇게 시도해보는 거죠. 지인한테는, 어머, 내가 저 사람이 날 싫어하면 어떡하지? 접근 못하던 것들이 막 온라인에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뭐, 다시 하면 되지. 뭐. 모르면 모르는데 뭐, 그뿐이지 뭐. 안 만나면 되고 만나지 그냥 뭐 해보는 거죠. 그냥 도전을 자꾸 해보다 보면 이제 내 나하고 맞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데 도전을 하지 않으면 나랑 무엇이 맞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얼마 전부터 오래되지 않았죠. 얼마 전부터 이제 아직 한 달 이제 되오나요? 한 달 이제 오늘이 25일인가? 한 달 되오겠구나. 근데 도전을 해가지고 이제 막 하시더니 갑자기 몇 개 올리지 않았는데 막 비빔밥 비볐는데 떡상을 해가 3.7만이었는데 지금 보니까 틱톡에 4점 몇만으로 올라갔어요. 와, 하면서 나도 그렇게까지 올라가 보질 않았는데 막 그렇게 쫙 올라간 분이 계세요.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분은 음식 관련돼서 뭔가를 하면 쫙 올라가려나? 뭔가 이렇게 떡상이 됐다 그러자 갑자기 쫙 올라간 걸 보고 4.4만, 4만이 넘었어요. 많이 들었어요. 그런 분이 계시더라고요. 여기 들어와 계세요.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게 이것저것 해보는 거예요. 근데 저런 분 같은 경우 이제 빨리 뭔가가 이제 찾아지는데 이제 내가 어느 쪽으로 되는지 또 이제 연구를 또 해봐야 되겠죠. 이것저것 해보면 도전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도전하지 않고 용기를 내지 않으면 내가 어떤 게 맞는 건지 그걸 잘 모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꾸 도전을 해야 된다. 근데 낮은 의식에서는 내 성공과 뭐 모든 것들이 다시 죄책감으로 또 다시 죄책감으로. 그러니까 분노로 했는데 성공한 줄 모르겠는 거야. 그 정도에서 그렇게까지 올라간 것도 진짜 대단한 건데 대단한 건지 모르겠는 거야. 분노로 했기 때문에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다시 죄책감을 경험을 해야 되니까 쭉 내려와 버리고 그런 것들을 이제 경험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은 우리가 죄책감을 칭찬으로 생각하게 만들고 죄책감을 아이고 그래 네가 그렇지 칭찬으로 생각하게 만들고 사방의 죄책감 유포자들을 죄책감을 숭배하는 일에 혈안이 되어 있는 거예요. 죄책감이 너 나한테 이랬지. 그래서 넌 죄책감을 느껴야 돼. 너 왜 죄책감을 안 느끼는 거야? 야구르네.
그런 거잖아요. 약 오르는 거예요. 막 약이 오르더라고요. 예전에 제가 그랬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한마디도 미안하다는 말을 여태까지 살면서 한마디도 안 해? 미안하다는 말이? 네가 나한테 죄책감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중간에 공부하다 보니까 그 뭐 그 소리 미안하다 소리 들어서 뭘 원하는 거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미안하다는 생각을 미안하다는 생각으로 뭔가를 원하는 게 있는데 그게 미안하다고 사과하는 거? 그거로 해서 내가 원하는 게 뭘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아유 그 소리 뭐 들을 필요가 뭐가 있어. 그리고 그냥 놓아버리는 거죠. 그냥 사라져 버리는 거야. 사라져 버리고 뭐 그래서 네가 나한테 잘못했으니까 네가 나한테 죄책감을 갖고 사과를 해야 돼. 막 이제 이런 마음이 이제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또한 내가 불러들인 에너지로 내가 경험을 하고 싶어서 전 업에 내가 했던 것을 내가 경험을 시킴으로 그걸 경험을 또 경험하면서 전에 했던 경험을 경험하면서 거기서 내가 빠져나오려고 좋은 역할을 해준 거지. 좋은 역할을 해준 거잖아요. 근데 그게 네가 잘못했어 해버리면 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계속 뭔가 죄책감을 가지고 그래서 그 너 없으면 내가 뭐 못 살 줄 아나 하면서 하는 그런 분노에 복수하는 마음으로 했다가 그게 쫙 낮은 에너지니까 뭘 해도 내가 잘한 것 같지도 않고 뭔가 해도 잘한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해도 잘한 것 같지도 않고 뭔가 기분도 별로 안 좋고 하면서 기분 안 좋고 기쁘고 뭔가 막 그래야 되는데 그래서 예전에 처음에 그 2년 만에 이제 어떤 블루 다이아몬드라고 딱 올라갔을 때 그때 그분은 요새 이거 안 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미용실 원장님인데 머리도 보라색으로 노랗게 물들이셨던 분인데 그분이 그런 거 아니 왜 사장님은 무대 올라갔는데 왜 우세요? 무대 올라가기만 하면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렇게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내 이상하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 왜 기쁘고 좋아야 되는데 와 신나야 되는데 왜 신나는 게 아니라 왜 슬플까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낮은 의식에서 뭔가 안간힘을 쓰면서 하니까 이 기쁨과 진짜 내면의 그 기쁨을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도 그런 것 같아요. 그렇게 오랫동안 50년 넘게 살아와가지고 습관이 그래서 거기서 자 이제 그 이제는 진짜 내면에서의 기쁨을 찾아가는 어떤 그 길로 이제 자꾸 들어서는 것 같아요. 의식 수업을 들음으로 해서. 그래서 죄책감을 느끼는 쪽과 좋게 바꾸는 쪽 중 어느 쪽이 더 중요할까? 죄책감을 느끼는 게 좋을까? 그냥 좋은 쪽으로 이걸 전환시키는 게 좋을까? 그렇잖아요. 누군가는 우리는 끊임없이 비난하고 끌어내리고 싶고 그냥 응징하고 싶고 막 에고가 계속 막 그런 거예요. 그래서 좋은 쪽으로 좋게 바꾸는 쪽이 중요하죠. 응. 누가 내게 빛이 있다면 그 사람이 죄책감을 느끼는 쪽과 내게 돈을 갚는 쪽 중에서 어느 쪽이 나을까? 죄책감을 느끼고자 한다면 적어도 부지불식간에 죄책감에 휘둘리기보다는 의식적으로 죄책감을 선택해야 한다. 부지불식간에. 내가 죄책감을 느끼고자 하는 것, 내가 죄책감을 느끼고자 한다면 그냥 죄책감에 휘둘리는 거야. 누군가를 비난하는 것 자체가 죄책감이라서 내가 갖고 있기 힘들고 하니까 그 죄책감, 죄의식 죄책감이 비난이잖아요. 감정으로는 비난하는 감정이 있거든요. 이게 되게 심했죠. 죄책감에. 욕하면서 흉보면서 죄책감이 들어가고 비난하면서 비난하는 것 자체가 죄책감인 거야. 동시 누군가를. 그래서 여기 죄책감에 휘둘리기보다는 의식적으로 그냥 죄책감을 선택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작은 이기심에서 벗어나면 큰 이기심이 들어온다. 작은 자아에서 큰 나로 옮겨온다. 무력함에서 힘으로, 무력함에서 힘으로, 자기 증오와 편협함, 발음이 안 되려고 그래요. 편협함에서 사랑과 조화로 옮겨온다.
갈등에서 느긋함으로. 자꾸 갈등 구조에 들어가 버리고 조급하면 갈등 구조로 들어가서 막 에너지가 막 쿵닥쿵닥쿵닥 하니까 내가 무슨 짓을 뭘 하는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자꾸 놓고 놓아 버림을 그냥 끊임없이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게 편안함, 느긋함이 나오죠. 느긋함이 있어야 돼요. 평화로워야 돼요. 이 평화로운 걸 자꾸 경험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큰 나로 옮겨오고 자기 증오와 편협함에서 사랑과 조화로, 갈등에서 느긋함으로, 좌절에서 성취로 옮겨와야 돼요. 200 이하에서 200 이상으로 옮겨야 되는 거예요. 성취로 옮겨온다. 요약하면 이기심과 욕망에서 우리가 이기심이 나만 잘 돼야 되고 거기에서 상처를 받고 내가 욕망 바라는 마음이 많아서 이렇게 해줬으면 칭찬해줬으면 인정받았으면 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 거야. 욕망에서 동기를 부여받는 대신에 내가 바라는 것에서 동기부여를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외부에서 받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외부에서 동기부여 받는 것을 놓아버리고 그 대신 바라는 일을 마음속에 그리는 거죠. 내가 바라는 게 있어, 원하는 게 있어요. 근데 바라는 거는 외부에서 해줬으면 하는 거고, 바라는 그 원하는 상을, 원하는 거는 내 안에 그림을 그리는 게 원하는 거. 바라는 거는 내가 하고 싶은 게 있는데 저 사람이 해줬으면 하는 거. 그죠? 바라는 거와 원하는 게 다른 거잖아요. 하고 싶은 거는 있어. 그걸 밖에서 하느냐, 내 안에서 하느냐. 그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마음속에 그림을 그린다라는 거. 그래서 수시로 어제 또 중요한 얘기를 해주셨어요. 선생님께서요. 사진 한 장을 가지고 와라. 11월 2일, 3일 날 사진 한 장을 갖고 와라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사진 한 장을 바로 그렸어요. 사진 한 장을 딱 그리고 근데 그거 그대로 가져가려고. 그 그렸는데 거기에는 색깔이 있어요. 색감이 있고요. 소리가 들려요. 느낌이 있어요. 그랬더니 그 얘기를 어제 그냥 이렇게만 잠깐 말씀을 드렸더니 냄새가 빠졌네 그러는 거예요. 냄새? 아, 냄새가 있구나. 냄새가 있는 거예요. 그 모여있는 사람들의 각각의 그 냄새가 제가 냄새를 안 맡으려고 하는 게 있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습관적으로 냄새를 제가 이렇게 안에서 차단을 이렇게 탁 하더라고요. 차단을 하고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무의식중에 좀 이렇게 무의식중에 차단을 하는데 무의식중에 풀어버려요. 그럼 이게 냄새가 들어오는구나 이제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실에도 딱 들어오면 창문을 이렇게 닫아놓고 가잖아요. 이게 키키한 냄새가 나는 거예요. 이 건물에서 나오는 냄새. 그런 게 싫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차단을 했는데 그렇구나. 있어요. 어떤 가끔씩 이렇게 향수 뿌리시는 분들의 그 냄새라든지 있거든요. 그래서 있구나. 다 있는 거예요. 오감에서 느낄 수 있는 것들을 다 가지고 이제 그림을 하나를 그려가지고 나는 왜 그림이 안 그려지지? 질문하세요. 왜 안 그려질까? 안 그려지면 질문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직은 이제 내면에서 내가 자신감이 할 수 있어라는 자신감이 들어올 때 정확한 그림이 더 그려지는 것 같아요. 내가 어떤 자신감이 없을까? 그쵸? 어떤 자신감이 없을까? 이제 꼈네. 멀리 있었는데. 들렸나 모르겠네. 이거 놔두고 바닥에다 놔두고 있네. 글씨도 뭐라고 안 올라오시는데. 아까 켜놓긴 했는데. 그래서, 어, 뭔가 떠오르지 않으면 자기 자신이 아직은 이제 하고 싶은 만큼만 떠올리면 돼요. 남들하고 비교할 것도 없고 할 수 있는 만큼만 그려오면 되거든요. 할 수 있는 만큼만 그려오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려서 그거를 11월 2일, 3일 날 성공 깨달음 시크릿이잖아요. 성공 신념에 관련된 것을 한계 짓는 거를 찾아서 확장시키는 거. 그렇죠? 확장시켜야 내가 성공이 또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어, 그려가지고 오는 거. 엄청 중요한 것 같아요. 미리 그날 가서 막 생각이 안 나는데 조급해서 그러지 말고 미리 준비를 해야 미리 지금 9월 25일이잖아요. 한 달 넘게 있잖아요. 한 달, 한 일주일 정도 있네요. 그렇죠? 있는데 지금부터 내가 원하는 게 뭐지? 원하는 그림을 정확하게 그리면
네. 원하는 그림을 정확하게 그리면 그걸 이루잖아요. 뭘 원하든. 원하는 게 있을 거예요. 그쵸? 그래서 나중에 돌아온 것이 그게 내가 원했던 것이 이제 또 경험하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이게 이제 그렇게 하는 방법, 뭐냐면 이제 밖에서가 아니라 내 안에서, 그쵸? 마음속에서 그림을 그림으로써 그 일을 삶에서 수월하게 가져올 수 있게 그렇게 하는 방법은 의도를 선언하고 받아들이고 결정하고 의식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다. 그래서 의식적으로 선택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11월 깨달음 시크릿도 계속 두 달에 한 번 해주시는데 너무 버겁다, 못하겠다, 빨리빨리 못 넣겠다 이래가지고 내년에 너무 4개월은 너무 긴 것 같고, 그치? 4개월은 너무 길지 않나? 그런 것 같아요. 한 3개월에 한 번씩 정도, 두 달에 한 번씩 다시 해도 괜찮은데, 너무 인원이 조금 모여가지고, 앞으로 더 많이, 내년엔 많이 들어올 것 같아요. 저도 신규를 초대를 할 거예요. 신규 초대를 할 거거든요. 네, 그래서 어쨌든 잘 될 것 같아요. 예, 잘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의식적으로 내가 선택하도록 깨달음 시크릿도 만들어 놨는데 의식적으로 선택하기 싫어서 아직 뭔지 몰라서 안 오시려고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각성하시고 많이들 참석해서 정말 성공하고 싶으면서 그쵸? 성공하고 싶잖아요. 그러면서 또 다른 걸 보고 있죠. 무의식에서.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성공했으면 좋겠어요. 그죠? 오늘 또 8장이에요. 159페이지. 분노. 이야, 분노. 많이 와닿는 분노. 분노입니다. 분노는 살짝 성난 것에서, 살짝 짜증나는 것도 분노라고 그랬죠. 살짝 성난 것에서 격한 노여움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한 노여움. 벌써 말을 차분하게 하는 것 같지만 거기에 뭔가 억양이 강한 억양이 있고 그게 사랑의 억양이 아닌 분노의 억양인지 이런 에너지들이 짜증나. 이것도 분노라는 거. 그쵸? 어이구, 씨 하고 하는 것도 이제 분노지만 150선상에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수하고 싶은 거, 격분하는 거, 분개하는 거, 경노, 질투도 분노라는 거예요. 질투도 많이 했죠. 질투도 많이 했어요. 지금도, 그런가? 아니구나. 저는 어제 이제 그런 게 조금씩은 달라지나 봐요. 누군가 강의를 하시는데, 제가 했던 강의를 이제 이렇게 하시라고 했는데, 뭐, 남아서 끝까지 이렇게 그냥 좀 제 한에서 챙겨드릴 수 있는 건 챙겨드렸는데, 챙겨드리고 저보다 강의를 더 잘하세요. 근데 그 모습을 옆에 보는데 전에 같으면 씨 나보다 더 잘하고 막 씨 가면서 비교되고 막 이러고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을 건데 예전에는 어제는 나는 옆에서 뒤에서 서포트하는 게 더 편하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서포트 해주는 게 더 편한 것 같은 그게. 그래서 뭔가 나보다 더 잘해서 질투감을 느끼는 게 아니라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들을 앞세워서 잘 하도록 하는 거, 잘 하도록 뒤에서 이렇게 서포트하는 게 좋은 거예요. 그거를 어제 제가 이렇게 하면서 제 자신을 보면서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아, 조금 더 편하다, 마음이. 더 편하구나. 제 마음이 더 편한 거예요. 그거를 봤죠. 뭔가 내가 앞장섰을 때의 느낌과 그냥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옆에서 봐드리고 했을 때의 그 느낌이 훨씬 내가 마음이 편한 쪽을 선택을 해야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질투심 많았어요. 이 질투심 이제 자꾸 놓아지는 어떤 그런 상황들인 것 같고, 앙심을 품는 거, 너 두고 봐라. 앙심 품죠. 예. 그다음에 악의적인 거, 증오, 경멸하는 거, 대노, 시비 쪽, 적의, 야유하는 거. 아이고, 이거, 뭐, 그래 봐라 하면서, 니 뭐, 그래가 되겠나 하고 있잖아요. 야유하는 것, 짜증내는 거, 불만을 갖는 것도 분노라는 거예요. 불만을 갖는 거. 미리 이래 가지고 되겠나 하면서 막 분노도 불만도 분노다. 불만도 부정적인 태도도 분노, 공격성도 분노, 폭력성도 분노, 혐오감도 분노.
심술 내는 것도 분노, 반항도 분노, 격정적 행동도 분노, 소요, 사나운 입버릇, 거친 태도, 노기, 뚱한 태도. 뚱한 것도 분노인 거예요. 뚱해 있는 것도 분노인 거예요. 말하기 싫어서 뚱해 있을 때가 많았었거든요. 뿌르뚱함, 뾰루뚱함, 뾰루뚱해 있는 것도 분노. 완고함도 분노. 완고함 등이 모두 분노에 해당한다. 이러한 분노의 전형적이고 다양한 모습은 텔레비전 뉴스에서 볼 수 있다. 다양한 전형적인 어떤 그런 모습은 텔레비전 뉴스에서 특히 그렇죠. 한 번씩 이렇게 인스타 이렇게 봐도 막 생각지도 못했던 어떤 사건 사고들이 이렇게 뉴스를 하나를 해놨더니 계속 올라와요. 보다가 그냥 넘겨버리거든요. 특이한 막 그런 것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런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아 이렇게 그러니까 참 그런 마음이 저도 드는 거예요. 선생님이 당신이 8개월 때 어린 아이에서 그 경험했었던 사건에서 평생 50평생을 알코올 중독자, 의처증에서 고통스럽잖아요. 거기서 벗어나신 분이잖아요. 사람이 바뀐 거예요. 안 바뀐다는 속담이 있는데 바뀌신 거죠. 그래서 그 수업을 계속 들으면서 계속 우리는 그러면서 당신이 선생님께서 바뀌고 이렇게 여기에 묶여 있다는 걸 알고 풀어지고 나서는 엄청나게 이렇게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게 있는데 하면서 계속 강의를 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 마음이 들더라고요. 제가 이제 어떻게 인스타나 이렇게 막 SNS를 막 보면 되게 막 이혼한 사람도 많고, 분노하는 사람도 많고, 굉장히 막 많아요. 그 분노하고 막 이런 것들이 되게 많고, 막 그런 게 되게 많아서, 야, 이 사람들이 내가 어떻게 올려야 이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까? 어떻게 해야 관심을 갖고 내가 미팅을 좀 해줘서 근원적으로 어디에 뭐가 있고 어떻게 수업으로 연결을 시킬까? 계속 요새는 그거에 빠져 있어요. 어떻게 하면 수업과 연결을 시키지? 어떻게 하면 부화의식 수업과 연결을 시킬까? 이제 그걸 계속 빠져서 생각을 하면서 이제 하다 보면 뭐가 이제 물꼬가 팍 트이겠죠. 이렇게 막 트여가지고 뭐가 더 잘 되겠죠. 그래서 많은 분들에게 선생님도 그 고통에서 벗어나셔서 내면에 어떤 의식 성장을 하셨듯이 그 길 안내를 해 주시는 분이 계신다는 거, 만났다는 거 우리에게는 엄청 큰 복이죠. 운이죠. 그래서 이거를 많은 사람들에게 또 알리고 싶더라고요. 요새 신규가 쬐끔 천천히 늘어나잖아요. 이 좋은 수업을 쬐끔 늘어나기보다는 많은 분들에게 알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쨌든 이렇게 다양한 이런 어떤 이 여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우리 낮은 의식에서 에너지에서 진짜 우리가 여기 낮은 에너지에서 내려놓고 마음속에 그림을 원하는 것을 그리는데 이 분노 150에 잡혀 있으면 원하는 게 그려지지가 않죠. 분노되는 게 그려지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걸 상상해야 되는데 우리는 늘 그 귀한 시간을 원하는 걸 그려야 되는데 의식하면서 저걸 어떻게 그냥 막 때려서 그냥 어떻게 해버릴까 분노나 낮은 에너지에서 계속 에너지를 그렇게 쓰고 있다는 에너지는 똑같이 쓰는 거예요. 낮은 에너지에다 쓰느냐 내가 원하는 것에 에너지를 쓰느냐의 그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하루도 각성하고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떻게 하고 있지 밖에만 자꾸 쳐다보고 있나 밖에 쳐다보고 해석하는 것은 다 내 안에서 해석하는 것이다 라는 거를 보고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네, 어제 부산에서 수업을 했고 다음 주는 대구에서 수업을 하고요. 토요일 날은 서울에서 수업을 합니다. 네, 많은 분들이 참석해서 들으셨으면 좋겠고요. 10월 15일 날은 11월 2일, 3일 깨달음 시크릿 입금하는 날입니다. 많이 참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음소거 해제시켜 주시고요. 인사하고 마치겠습니다.